네, 이번 주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번 주에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드디어 열게 됩니다. 금리 인하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몰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회의에 대해서 시장의 전망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30일에서 31일 7월 FOMC 정례 회의가 예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8회 연속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27일 기준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3.8%로 봤습니다. 반면 9월 인하 가능성은 100%로 예상했습니다. 시장은 9월 인하에 앞서 이번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9월의 인하 가능성이 100%다. 사실상 지금 금리 인하 쪽에 다 기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렇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근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너무 빨리 낮췄을 때와 늦게 낮췄을 때 초래될 위험을 비교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상승률이 6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5% 각각 상승한 겁니다. 또한 임금 상승을 촉발했던 고용시장 냉각도 확인이 됐습니다. 6월 미국의 실업률이 4.1%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건데요. 이에 따라 너무 늦게 낮췄을 때 초래될 위험이 커져 연준이 인하 준비에 나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패드는 일단은 인하를 9월 달에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PC 물가 상승률이 낮게 형성되고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하한다라고 하는 컨셉들이 상당히 이전에는 좀 애매모호했었는데 구체화된 것 같고요. 다만 금리 인하를 더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한 기고문에서 가능한 빨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 9월은 너무 늦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스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빅스텝이 될 것이냐, 베이비 스텝이 될 것이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군요. 자, 이어서 일본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일본의 중앙은행도 지금 같은 날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반대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죠.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일본은 지난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마무리했습니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었는데 이후 일본은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엔화 약세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강화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우에다가 조 총재도 지난 18일 의회에 출석해 금리 인상은 경제 지표에 달려있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달 인상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금리 인상 전망은 29%에 그쳤습니다. 네, 영국의 상황도 알아보죠. 영국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다음 달 1일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주요국들과 지금 방향성은 같은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좀 팽팽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5.25%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한때 11.2%를 기록했던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5월 2%를 기록해 6월에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임금과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블룸버그는 5대 4의 팽팽한 표차로 금리 인하가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19일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2022년 7월부터 10회 연속 금리 인상과
5회 연속 동결을 한 뒤 지난달 첫 인하를 단행하고 동결 결정을 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2번은 더 인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현지 시간으로 24일 기준금리를 4.5%로 또 낮췄습니다. 앞서 캐나다은행은 지난달 5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G7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 개시를 알린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본 같은 상황을 지금 제외하고 주요국들이 모두 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행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7월 한은 금통위에서 나온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상황은 물가 상승률의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에 관해서는 외환시장 또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그 위험 요인이 많아서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한은은 8월보다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최근 국내 경기와 물가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명분이 제시되고 있지만 부동산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이 시기를 저울질하는 사이 기대감은 부풀고 있는데요.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만기 6개월 이상 정기 예금 잔액이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은행권 수신금리가 더 낮아지기 전에 장기간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수혜자들은 역시나 한 발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글로벌 통화 정책이 변곡점을 맞이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